자, 오늘은 지구과학 두 번째 시간, 자,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선생님 얼굴 나와서 당황스럽죠? 네, 어, 저도 많이 당황스럽네요. 자, 학습 목표 먼저 볼게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다 같이 읽어보면서 진행할게요. 지구 내부 에너지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빨간 글씨 중요한 거 잘 보도록 하고, 그럼 두 번째, 지구 역사를 통해 지구 내부에서 발생되고 축적된 에너지가 지구 변동의 원동력임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이 에너지가 지구가 뭔가 막 변하는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할 수 있대요. 자,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광산인 음포낸 광산에서 지하 4,500m까지 내려가려면 엘베 타고 약 1시간 30분이 걸린대요. 이때 냉각 시스템이 없을 경우 온도가 66도까지 올라간다. 1시간 30분 동안 지표에서 쭉 내려가는데 온도가 66도까지. 정말 뜨겁겠죠? 근데 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까? 이유예요. 답은 뭐 그냥 지구 내부가 더 뜨거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답은 뭘까요? 왜 이렇게 뜨거울까? 지구 내부가 왜 뜨거울까? 음, 뭐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면은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뭐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냥 지구가 뜨겁다라고 해도 지구 내부가 뜨겁다라고 해도 뭐 되겠네요. 네. 자, 지구 내부 에너지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일단 지구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예요. 지구 내부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열 에너지가. 그리고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지구 형성 초기에 미행성체들이 많이 충돌을 하잖아요. 그때 이 충돌에 의한 충돌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충돌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시지구가 핵과 멘트를 분화될 때, 그러니까 층상 구조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이때 무거운 물질들이 아래로 가라앉을 때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내려갑니다. 무게중심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질량체가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데 이걸 우리가 중력 에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방사성 동위원소. 지구에는 굉장히 많은 방사성 동위원소 있잖아요. 뭐 세슘도 있고 뭐 라돈 이런 것들, 우라늄 이런 애들이 붕괴하면서 열 에너지가 나온다고 해요. 이런 아이들이 지구 내부 에너지를 구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 15페이지를 보면은 지각 연료량이라는 게 있는데, 지각 연료량은 지구 내부에서 지표면으로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으로 방출되는 열 에너지의 양을 말합니다. 이때 지각 연료량 할 때 이 류자가 한자로 흐를 류자거든요. 그래서 지각을 흐르는 열의 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열 에너지는 항상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지각 연료량이라고 하면 지구 내부에서 지표면으로 열이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각 연료량의 뭐 단위는 이렇게 미리와트 에너지 양이죠. 그리고 퍼 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단위 에너지 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 세계 평균은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교과서에 15페이지 해복이 있는데 지각 연료량의 분포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은 전 세계 지각 연료량 분포인데 색깔을 보면 이렇게 붉은색 쪽으로 자 오른쪽에 보면 300까지도 올라가는데 300mW 제곱미터인데 이곳은 뜨거운 곳, 연료량이 많은 곳,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30 이런데 보라색인데 연료량이 작은 곳이죠. 그런데 이게 세계 지도인데 세계 지도를 딱 보면은 붉은색 띠가 선명하게 보여요. 특정된 지역에 연료량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뭐 이런 데가 이제 바다의 해령을 뜻합니다.
이런 데가 이제 해령이에요. 자, 지금 이런 데 해령인 거죠. 뭐 이런 데도 다 해령인 거고요. 자, 다 해령이에요. 그 다음에 태평양 주변에 지금 선생님이 색깔을 그냥 흰색으로 칠할게요. 요렇게 흰색은 안 나오는구나. 자, 이런데 지금 V 표시를 조금씩 하는데 이런 데는 전부 다 붉은색은 아니지만 그래도 붉은색 가까운 뭐 초록색이나 노란색쯤 되죠. 이런데 태평양 주변부도 연료량이 높아요. 우리가 이곳을 브레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이런 곳이 연료량이 높다. 그 다음에 낮은 데를 볼게요. 어우, 여기 뭐 아시아, 뭐 아프리카 대륙, 여기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이런 데도 연료량이 좀 낮죠. 그 다음에 태평양 한복판 정도. 살펴봤는데 연료량의 분포를 이제 보고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죠. 연료량이 큰 지역을 판 경계와 관련해서 설명해 보자 라고 했는데 이건 좀 정리를 할게요. 지각 연료량이 크게 나타나는 거기 빨간색 글자 잘 봅시다. 연료량이 큰 곳은 바다의 해령 또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부분이 호상열도 같은데 이런 데는 화산 활동이 활발해요. 연료량이 큰 곳은 해령이나 호상열도 같은 데고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그 다음에 연료량 값이 작게 나타나는 지역은 오래된 해양지각 또는 대륙 중심부 이런 데는 왜 연료량이 작냐? 화산 활동이 없는 거예요. 화산이다 하면은 마그마가 분출하는 거잖아요. 뜨거운 마그마가 올라오는 데는 연료량이 높고 마그마가 올라오지 않으면 연료량이 낮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건 교과서 14페이지 밑에 있는 표인데 연료량의 이제 양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볼게요. 자, 선생님 얼굴 나와서 표가 좀 잘렸으니까 교과서 같이 보세요. 일단 맨 첫 번째 줄을 보면은 암석에 포함된 암석들이 모여서 지각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지각에 포함된 암석을 우리가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방사성 동위원소가 대륙 지각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대륙 지각은 주로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화강암.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아래 표를 봤더니 화강암과 현무암 두 가지만 비교할게요. 대륙 지각을 이루는 화강암과 해양 지각을 이루는 현무암 두 개를 비교하면 발열량이 이만큼 차이 나요. 몇 배 차이 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대륙 지각을 이루고 있는 화강암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훨씬 더 많다.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교산염질 마그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산염질 마그마 속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 화강암을 이루고 있는 화강암질 마그마가 더 교산염이 더 많아요. 그래서 방사성 원소를 더 많이 포함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해양지각, 대륙지각, 방사성 동위원소 누가 더 많아요? 대륙지각이 더 많죠. 그러면은 연료량 누가 더 많을까? 대륙지각이 더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지각 연료량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각 연료량은 뭐 대륙지각에도 연료량이 뭐 측정되고 해양지각에도 측정이 될 텐데 실제로 측정값을 보면은 대륙지각에 비해서 해양지각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요. 우리가 대륙지각을 이루고 있는 화강암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훨씬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대륙지각의 연료량이 더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두 번째 줄에 이제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해양지각은 해양지각은 뜨거운 멘틀 물질이 대륙 위에서 지구 내부로부터 열을 많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멘틀 물질의 대류에 의한 열 공급 때문에 연료량이 더 높아집니다. 자, 밑에 있는 표를 같이 볼게요. 자, 왼쪽은 대륙입니다. 자, 성캄보리아 순상지부터 제3계 화산대인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젊은 대륙지각이에요. 연료량도 아래로 갈수록 더 높아집니다. 오른쪽은 해양이에요. 여기는 해양지각의 나이가 나와 있죠. 단위가 100만 년 단위인데 맨 위에 100에서 136 나와 있는 거는 1억 년에서 1억 3,600만 년이란 뜻이고
맨 아래쪽은 0이면은 최근에 만들어진 지각부터 10이면은 천만 년이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각의 나이가 젊어지는데 연료량이 높아져요. 단순 비교하면은 왼쪽 오른쪽 보면은 대륙 쪽보다 해양 쪽이 숫자가 뭐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크죠. 네, 이렇게 해양 지각의 연료량이 결국 대륙에 비해서 적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면은 대륙 지각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화강암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 열에 의해서 연료량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해양 지각 같은 경우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좀 적게 포함하고 있지만 멘틀로부터 열을 더 많이 공급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지각 연료량은 자, 부위별로 이렇게 따져서 볼게요. 일단 해령과 대륙 지각만 놓고 보면은 해령이 조금 더 높아요.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조금 보면서 합시다. 네. 자, 별들이 막 쏟아지는데 자, 첫 번째 별 여기는 어딘가 봤더니 해령이에요. 연료량이 가장 높은 부분이죠. 왜 연료량이 높을까 보면은 멘틀에서 고온의 물질들이 막 상승해요. 오, 고온의 물질이 상승한다. 뜨거운 마그마가 올라오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연료량이 가장 낮은 부분, 여기에요, 여기. 그래프상에서 두 번째 별이 있는데 여기는 해구야. 해구는 왜 연료량이 낮을까? 차가운 암석권이래요. 여기는 차갑대요. 자, 우리가 해양 지각은 해령에서 생성이 되어서 쭉쭉쭉 해구까지 이동하는데 처음 만들어진 해령 부분은 뜨거운 해양 지각이었어요.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가면 식어간대요. 그래서 해구까지 가면은 아주 많이 식어서 차가운 암석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별, 여기는 호상열도예요. 호상열도는 왜 연료량이 높을까? 마그마가 올라온다. 뜨거운 마그마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연료량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구과학 2를 하면서 1년 동안 가장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 이거. 가벼우면 뜨고 무거우면 가라앉는다. 우리가 잔잔한 호수에 돌을 하나 딱 던지면은 퐁당 떨어지죠. 물보다 무거우니까. 그런데 만약에 잔잔한 호수에 돌이 아니라 나무 토막을 던졌다. 그럼 물에 뜨겠죠. 무거우면 가라앉고 가벼우면 뜬다. 지구과학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가볍다, 무겁다 이 내용을 온도로 바꿔서 차가운 건 무겁잖아요. 똑같은 공기여도 무거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무거우면 가라앉고 가벼우면 뜬다 이게 아니라 가벼운 거는 뜨거운 거야. 무거운 거는 차가운 거야. 그래서 뜨거우면 뜨고 무거우면 가라앉는다. 이렇게 우리가 열 대류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연료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연료량이 지역마다 다 다르대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멘틀에서 열이 전달된 양이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플룸 구조론을 통해서 다시 배울 거예요.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할게요. 멘틀에서 뜨거운 열 에너지가 올라오는 부분을 우리가 뜨거운 플룸, 핫플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에너지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 연료량이 좀 달라. 전 세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분포가 달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판의 경계.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는 지각 변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료량이 높은 곳은 판의 경계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또한 열점. 하와이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화산이 분출합니다. 이런 것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각 연료량은 지구의 지각 변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진, 화산 또는 대륙 이동 이런 것들의 원동력은 전부 다 이런 지구 내부 에너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면서 자기평가하기 문제 두 문제 있는데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문제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 굉장히 쉽죠?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방출되는 양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네, 지각 연료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는 멘틀의 땡땡에 의해서 밖으로 방출된다. 발사능 경계인 해령에서는 지각 연료량의 크기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여기는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열대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열대류에 의해서 방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뭐 14페이지, 15페이지 분량이 너무 적죠? 네, 이렇게 간단하네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3차시는 굉장히 학습량이 많아요. 짧게 2차시는 여기서 마감할게요. 그럼 3차시 다음 시간에는 뭐를 배울 거냐면은 굉장히 많이 배울 거예요. 교과서 16페이지 지구 내부 구조를 우리가 알아볼 건데 교과서 보면 16, 17, 18, 19, 20, 21, 22 갑자기 엄청 많아졌어요. 이걸 한 시간에 다 배우긴 어려워서 절반 나눠가지고 반반 배울 건데 그래도 많습니다. 자, 2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핵심 개념은 짧은 영상으로 다시 만들어서 제공할게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참고로 더 봐주시면 좋고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것 같이 보면 좋고요. 나는 여기까지만 들어도 다 알겠다 그러면은 뭐 그건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